자, 이제 무권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권대리를 공부하셨죠? 이제 약간 평적인 무권대리를 공부해요. 자,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표현대리가 있고, 그 다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은 무권대리를 좁은 의미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부릅니다. 다시 무권대리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과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은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 그래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무권대리 그러면 이걸 말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반드시 이 말을 써줘야 돼요. 그냥 무권대리면 일반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이거부터 이제 공부해요. 협의의 무권대리. 그냥 무권대리 그러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는 자,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대리권 없다 그 말이죠? 대리권 없습니다. 그럼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 네? 현명했다니까요? 대리 이 말이 현명했다 그 말입니다. 현명했다 그 말이에요. 현명 안 하면 대리란 말 쓰지 않는다 그랬죠? 현명했습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었던 거죠. 그럼 본인한테 무효입니다. 본인이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무효인데 근데 이 무권대리가 마음에 들 수가 있잖아요. 원래 무효인데 마음에 들면 자 유효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가 본인에게 마음에 들면 본인은 추인하면 돼요. 본인이 추인하면 무효인 게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이 행위가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 있죠. 상대방이 이걸 유효로 바꾸고 싶겠죠. 그때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해요.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원래 무효인데 이게 나한테 너무 유리하다. 그러면 각자 이런 권리를 주장해서 유효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기본적인 무권대리입니다. 그럼 일단 책을 보시면 제5절 무권대리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그 말이 현명했다 그 말입니다. 대리행위를 말하면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그래서 밑으로 5번째 줄.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그래서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114페이지. 상단에 01번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죠. 그래서 1번 계약의 무권대리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하고 시험에 해마다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갑의 을에게 내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가 없어요. 대리권 준 바가 없는데 을이평을 만나서 X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갑 이름 현명하고 그리고 소유권 등기까지 다 넘겨버렸어요. 평에게. X부동산 등기를 다 넘겼다. 그럼 이걸 보시면 자, 을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 없죠? 근데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무권대리예요. 이게 무권대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대리권도 안 줬는데 이놈이 내 이름 대고 X를 팔고 등기 넘긴 거죠? 그럼 나는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나한테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즉 갑은 아무 책임 안 지는 겁니다. 무효. 왜 그래요? 아니 내가 대리권도 안 줬는데 이 행위를 내가 책임지면 안 되겠죠? 원칙 무효입니다. 그럼 이런 일은 보통 사이가 친하니까 많이 나타나겠죠? 전혀 엉뚱하면 거의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 재산을 장남이 몰래 팔아먹어요. 동생이 몰래. 남편 재산을 와이프가 몰래 팔아먹는 겁니다. 또는 친척, 친한 친구라든가 아무튼 뭔가 사이가 친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 전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아버지 것을 장남이 몰래 팔아먹는 거예요. 동생일도 모르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대리권 준 바 없으니까 원칙 무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즉 시키도 안 했는데 얘가 참 잘했더라고요. 마음이 들어요. 그럼 본인은 추인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이 무권 대리 행위를 잘했어라고 추후에 인정한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어요. 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는 원래 무효인데 무효로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유효로 바뀔 수 있습니까? 유효로 바뀔 수 있죠. 이런 것을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랍니다. 즉 불확정적 무효 같은 말이죠. 유동적 무효. 나중에 효력이 바뀔 수 있으니까 확정 무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갑은 가만히 있으면 무효인데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갑이 추인 거절하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돼요. 그때는 유동적이 아니라 이제 무효로 딱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이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어야겠죠? 그게 동등하죠. 상대방은 먼저 본인한테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란 무권 대리행위가 있는데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무권 대리행위를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갑이 추인한다 그러면 유효가 되고 갑이 추인 못해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갑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법에 써놨어요. 그래서 일단 최고는 일단 병이 선악 불문하고 최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갑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발신주의 바라지 아니하면 그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에 써 있어요. 다시 보세요. 상대방은 대리권 없다는 것을 행위 당시에 알았던 몰랐던 최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에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더라도 추인할래 말래 물어볼 수 있죠. 그랬을 때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갑이 거절하면 무효가 돼요. 근데 갑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발신주의 법에서 거절로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최고인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지금 이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돼요. 무효로 확정이 된다. 다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자 병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 거둬들인다를 철회한다. 철회. 단 철회는 선의의 병만 할 수 있습니다.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선철이라고. 선철이.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즉 선의가 뭘 몰랐던 거예요? 행위 당시에 우리에게 대리권 없다는 것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는 우리 대리권 없음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한테 속은 거죠? 기분 나쁘니까 철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철회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무권 대리는 다 무효죠? 어떨 때만 유효가 되죠? 그죠? 본인이 추인했을 때, 추인. 그래서 본인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되고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죠. 이 말이 불확정적 무효. 그럼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바꾸지 못합니다. 반대로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못 바꿔요. 그래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그 다음 거절 못해요. 반대로 거절하면 무효가 돼서 추인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면 유효가 되니까 얘는 선이어도 철회 못해요. 반대로 얘가 철회를 먼저 하면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유동적이니까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못 바꾸고 거꾸로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못 바꾸는 겁니다. 좀 이따 다음 주에 이제 취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유동적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죠.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책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상단에 130조 있습니까? 무권 대리 보세요.
대리권 업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가로쳤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괄호 본인에 대해 무효, 효력 없다죠. 다음 133조 추인으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 통원하세요. 소급하여 효력 있다 유효. 그러나 이제 제3자 권리하지 못한다. 그럼 추인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2번을 치면 자 밑줄에 보세요. 추인은 무권 대리인 동그라미 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동그라미 그 뒤에 승계인 동그라미 다 알 수 있어요. 추인은.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다시 갑이 X가 있죠? 우리에게 대리권 준바 없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이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 이름 현명해요? 갑 이름 현명하고 이게 무권 대리예요. 현명했으니까. 그럼 원래 무효죠? 무효인데 우리 등기도 가져와서 병 앞으로 등기를 다 넘겼어요. 그럼 원래 무효입니다. 근데 병이 이제 정한테 또 팔았네요. 그래서 현재 정 앞으로 등기가 와 있어요. 그럼 원래 다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근데 이제 와서 갑이 추인한대요. 이제 와서 갑이 추인한다면 갑은 누구한테나 추인할 수 있어요. 을한테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추인할 수 있고 병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현재 등기 명의자, 승계인, 전득자에게도 다 추인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들 한 것 다 인정해 준다 그 말이죠. 누구한테나 추인할 수 있어요. 네, 이거랑 비교하실게. 오른쪽 끝에 115페이지 제일 아래 132조 이거랑 잘 비교하셔야 돼요. 거기 추인거절 상대방 써있죠? 132조 비교합니다. 자, 132조는 보세요. 갑이 X가 있는데 을에게 대리권 준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갑소유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죠? 누구 이름 현명해요? 갑 이름 현명하고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 갑은 추인하든 거절하든 을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이 바로 병한테 추인하면 되는데 을한테 추인해도 되죠? 그럼 을한테 추인하면 을은 병한테 알려줘야 돼요. 추인 받았다라고. 그래서 갑이 이제 을에게 먼저 추인했어요. 다음부터 그러지만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라고 추인했습니다. 그럼 을은 빨리 그 사실을 알려야겠죠? 근데 우리 병한테 추인받은 사실을 구호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병한테 안 했죠? 추인을. 그럼 갑은 내가 추인했다라고 주장 못합니다. 병은 안 들었으니까. 다시 갑이 병한테 추인했으면 됐는데 얘한테 추인했죠? 그럼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추인 사실 모르죠? 그럼 갑은 나 추인했다라고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선이라면 이걸 철회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추인 사실 모르니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면 추인과 철회 중에 철회 효력이 우선해서 발생해서 이 무효가 된다. 이게 132조예요. 그래서 132조 오시면 추인 거절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이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즉 얘한테 추인할 수 있어요. 또 얘한테 추인할 수 있습니다.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아서 추인 사실 몰라요. 그럼 갑은 내가 추인했다라고 나중에 대항 못합니다. 그 다음 문장.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병한테 고지하지 않으면 병은 모르니까 병이 세 번째로 철회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제일 늦었죠. 그래도 철회 효력이 우선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건 무효가 돼요. 무효. 유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왼쪽에 동그라미 2번 그쪽과 지금 보신 132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헛갈리면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따로따로. 그 다음 이제 다시 11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자 보세요. 추인은 묵시적 동그라미.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묵시적 추인이란 이런 말입니다. 원래 무권대리 무효죠. 원래 무권대리 무효예요. 근데 이걸 묵시적 추인한다가 행동으로 추인한다. 그 말은 이 무권대리 행위처럼 이행할 듯한 행동입니다. 추인이 뭐예요? 이 무권대리 행위처럼 이행할 듯한 행동.
그게 묵시적 추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시적 추인이가 아닌가 판단할 때 일단 행동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이 무권대리 행위처럼 이행할 행동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계속 보세요. 다시 추인은 묵시적 할 수 있다. 그 다음 무권대리는 의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본인이 동그라미,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 동그라미, 수령한 경우까지.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이 팔아먹었죠. 근데 그 돈을 본인이 받았대요. 그 말은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거죠. 그 다음 그 수령한 경우 그 바로 아랫줄 쉼표 뒤에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편제길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편지를 독촉하자 동그라미 칩니다. 본인이 동그라미. 그 다음 기한은 유예 요청 동그라미. 유예 요청. 유예 요청한 경우에는 모두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 지금 무권대리인 자식이라면 자식이 내 이름 대고 돈 빌렸어요. 채권자가 돈 갚아 그러니까 본인이 며칠만 좀 기다릴래요? 그 말은 인정한다 그 말이죠. 인정할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한 거죠. 추인이 돼요. 그 다음 타만. 타만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써보세요. 1번.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알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이게 1번. 그럼 무권대리 알아도 가만히 있었죠? 행동이 없어요. 추인은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행동? 무권대리 행위처럼 이행할 행동. 근데 이건 무권대리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죠? 행동을 안 했어요. 이건 추인이 아닙니다. 이행할 듯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뒤에 2번 쓰시고 2번. 자,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그 사실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 무권대리가 형사상 범죄가 돼요. 근데 형사고소 안 했대요. 그것만으로 추인이 아닙니다. 행동이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묵시적 추인은 뭐다? 여기 무권대리 이 행위처럼 이행할 행동. 이행할 행동이에요. 지금 본 1번, 2번은 그냥 가만히 있었죠? 추인이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무권대리 행위처럼 이행할 행동. 그게 추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무권대리인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뒤에 상속 동그라미. 이렇게 무권대리와 상속 나오면 아예 딱 외워버리세요. 아예. 네, 이런 사건입니다. 일단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이제 갑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아버지에게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자식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자식에게 내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없는데 아버지가 잠시 여행 갔거든요. 여행 가니까 등기서류를 다 훔쳐와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저 아버지 대신 왔어요 라고 현명하면서. 그럼 이게 무권 대리죠. 그리고 등기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그럼 본인이 대리권 준 바 없죠? 원칙 무효예요. 무효. 그럼 본인한테는 무슨 권리가 있죠? 추인권과 거절권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행 간 사이에 다 이렇게 해먹고 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행 갔다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대리권 준 바 없는데 내 이름 대고 내 거 팔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이제 급사망했어요. 이 아들의 행태를 보고 사망했습니다. 그럼 자식이 한 명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우리 승계받아요. 상속. 그럼 상속은 포괄승계라 아버지의 모든 권리의무를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내가 허락도 없이 팔아먹어서 아버지가 사망했죠. 그래서 우리 후회했어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 아버지가 안 들키려고 금매를 싸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 양 갈 줄 알았으면 비싸게 팔 것을 그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겠어 이걸. 그래서 우리 생각하니까 나에게는 아버지한테 이걸 상속받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아버지 지위에서 이걸 거절권 행사했어요. 거절권이 받아들이면 이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유언을 했거든요.
죽을 때 뭐라고 유언했냐면 아버지가 거시기 모대 그래서요. 거시기 모대. 그래서 이거 거시기가 뭘까 한참 생각했어요. 거시기가. 그리고 이제 거절권 행사했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거절권 행사 모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이제 본인 지위를 상속받았다면 앞 행동과 모순되는 행동을 해야지 앞 행동과 반대되는 죄송합니다. 앞 행동과 일치하는 행동해야지 앞 행동과 모순되는 행동 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걸 근반원 원칙이랍니다. 근반원. 앞에 했던 언행과 반대 행동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인해야지 거절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의리 알았어요. 아버지가 거시기가 거절했구나. 이게 거절 못한다 그 말이에요. 추인이 아니라 거절 못한다. 그럼 만약에 거절을 할 수 있다면 무효가 되죠. 근데 거절 못하니까 무효주장 못해요. 그렇죠? 만약에 무효가 된다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럽니까? 또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알아서 소송에 졌죠. 그때 알아서요. 거시기 못한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괜히 변호사비만 날렸어요. 아버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변호사비 안 났을 텐데. 그래서 이제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거시기 X 무조건 X 하면 돼요. 거시기 X 거절 X. 그리고 이제 다른 기본서라든가 문제집 보면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무권대리하고 본인이 죽는 게 아니라 얘가 죄책감으로 무권대리인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기본서 보면 얘가 죽은 경우를 또 따로 정리하고 얘가 죽은 경우를 따로 정리해서 헛갈려서 시험에 다 틀려요. 근데 시험에는 누구만 죽어요? 얘는 아주 잘 살아요. 뻔뻔한 놈이라. 불쌍한 얘만 죽습니다. 그래서 본인주의를 무조건 얘가 상속받아요. 그래서 무권들이 상속 나오면 누가 죽었는가 보지 마시고 무조건 거시기 X는 거시기 X 무조건.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거시기 X라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을 그렇게 읽어보면 돼요. 분명히 이해하셨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 거시기 X, 거절 X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6번. 자, 본인갑의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서 추인 동그라미 씁니다. 단독행위. 추인은 단독행위죠. 그럼 전부를 추인해야지 마음에 든 거 일부만 추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또는 조건을 붙여서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상대방 병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가로 무효이다. 그러니까 추인은 전부를 해야지 마음에 든 것만 추인하면 안 돼요. 변경에 추인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누구 동의가 된다? 상대방이 동의해줘야 그 추인이 효력이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반가로 2번 상대방의 최고권 써 있습니까? 131조는 제목 위에 있습니다. 선악 불문. 최고는 여기 악이어도 알 수 있다. 악이.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죠. 추인할래 말래라고. 그리고 이제 조문을 보세요. 자, 대리권 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한 확답을 동그라미 발신주의. 우리가 무체발, 격승발 했죠. 그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발하지 아니한 때 추인을 거절 동으로 칩니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반가로 3번 상대방의 철회권 써 있습니까? 134조는 선의만 쓰세요. 선의만. 그리고 선처리 동그라미 선처리. 선의만 처리할 수 있다. 선처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리권 엄자가 한 계약은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가로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가로. 그 다음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우선을 안 때에는 처리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의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선처리, 선처리. 그리고 가로쳤죠.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왜 그래요? 아까 이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철회 못한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추인 못해요. 그래서 가로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철회 더 이상 못해요. 아까 유동증 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밑에 132조 보셨죠? 다음 페이지. 상단에 4줄 읽어보시면 돼요.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 이제 양괄호 2번. 이제 135조가 있습니까? 제목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나오죠? 이 135조 보겠습니다. 자, 다시 가백의 X가 있는데 우리에게 대리권 준바없습니다.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이 X를 매매계약 체결 했어요. 갑 이름이 현명했겠죠? 이것이 무권 대리입니다. 현명했으니까. 그럼 둘 간에 원래 무효죠? 이렇게 됐는데 우리 현재 대리권 없잖아요.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주면 돼요. 추인. 근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무효가 되겠죠? 그때 상대방 병은 자기 선택하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 계약한 대로 너가 그대로 이행해 또는 돈으로 물어내라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책임져야 됩니다. 대리권 없는 주제 대리 행위처럼 했으니까 우리 책임져야 돼요. 이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원칙이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시험은 을선택 그럼 틀립니다. 이 대리권 없는 주제 대리인인 것처럼 했잖아요. 이 입 열면 안 돼요. 선택 누가 한다? 상대방. 그래서 책임 물릴 수 있어요. 단 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병도 행위 당시에 우리에게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도 상할 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보호할 필요 없죠. 그때는 책임 못 묻습니다. 그럼 얘가 책임 물으려면 이 사람 상태는 어때야 돼요? 상할 수 반대 상선무일 때 책임 물릴 수 있어요. 근데 병이 상선무이더라도 이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얘 보호해야겠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도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물을 수 있지만 두 경우 못 물어요. 그래서 135조 1항 다른 사람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는 누구 선택이에요?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할 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책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1항과 2항을 같이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계약의 무권들이 보셨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노란색 2번 단독행위 무권들이 있습니까? 이건 안 봐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괜히 봤다가 계약을 헷갈리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과감히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협의의 무권들이 보셨죠? 이제 118페이지는 여기 표현들이 이제 이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 을은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했죠? 그럼 이게 갑이든 병이든 두 사람한테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안 그럴까요? 지금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이게 시가가 5억짜리예요. 이걸 6억에 팔았대요. 매매계약. 그럼 못 건드리지만 6억에 하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갑한테 유리할 수 있죠? 이걸 4억에 했다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얘한테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권들이 원래 무효인데 본인이든 상대방한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유리하면 아까 추인한다 그랬고 얘한테 유리하면 얘는 이제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무효를 유효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무효인데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런 권리를 행사해서 유효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추인하셨고 이제
이 상대방 권리인 표현 대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표현 대리. 이게 나한테 마음에 들면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유효로 바꿀 수가 있어요. 유효. 그게 표현 대리 제도입니다. 그럼 표현 대리 어디다 써먹니 일단 그 이유를 아셨어요. 이제 세부적 내용 보시면 되겠죠. 일단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다. 자, 이제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니까 첫 출발점 여기입니다. 자, 본인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가짜 표현 대리인에게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표현 대리인이 상대방을 만나서 저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해요. 본인 이름 현명하고 이것을 아까 무권 대리 그랬죠? 그럼 원래 둘간의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이 계약 내용대로 둘이 책임지지 않는 거죠.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분명히 이 사람은 대리권 없거든요. 대리권 없는데 누가 봐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봐도.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어요. 누가 봐도 외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걸 믿었대요. 원래 대리권 없는데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신뢰했다. 신뢰. 이 신뢰를 선의무과실 그래요.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이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죠. 뭘 몰랐다요? 대리권 없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럼 이걸 무효인데 유효로 바꾸시겠죠? 그때 뭘 주장해요? 표현대리. 근데 표현대리를 무조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나는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얘가 이걸 신뢰했다 해서 무조건 표현대리 주장하면 본인이 손해보겠죠? 얘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얘가 정가 10범이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믿었다 해서 무조건 책임 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한테도 어떤 잘못이 있어야 돼요. 얘한테도. 그래서 이 사람에게 원래 대리권 없는데 있는 듯한 외관이 있죠? 이 외관 형성에 본인이 어떤 원인을 기여했대요. 원인을 제공해서 이것 때문에 이 외관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들면 너가 책임지라고 그때 표현 대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이 있고 신뢰해서 무조건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잘못 있어야겠죠? 그래서 외관 형성에 이 사람도 어떤 원인 제공했다면 그 원인 제공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게 표현 대리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본인이 원인 제공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써놨어요. 그게 125조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 129조라고 세 가지를 이걸 이제 크게 쓰는 겁니다. 이게 표현 대리 제도입니다. 그럼 책을 잠깐 어디 보시냐면 자 113페이지 와보세요. 113페이지. 그 중간에 제5절 무권 대리 있습니까? 제목 있죠? 그럼 두 번째 줄에 표현 대리는 있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 같은 자 외관 동그라미.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을 상대방이 신뢰 동그라미. 신뢰하였으며 또한 그러한 외관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 동그라미. 본인이 원인을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런데 원인을 안 줬다면 이런 거 없었을 것이고 믿지 않았겠죠. 이자가 먼저 여기에 원인을 줬으니까 이자가 이걸 믿은 거죠. 그때 본인이 책임진 제도입니다. 그 다음 그때 본인에게 이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표현대리 의의입니다. 우리 책은 이제 앞에 한꺼번에 써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 책은 이제 바로 118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요. 의의를 앞에 써서 우리 책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데 시험은 해마다 이게 나와요. 이게 126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빨리 해결하고 이걸 위주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부터 해결할게요. 이제 먼저 125조는 자 118페이지. 125조 제목이 뭡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써 있습니까? 그게 숙권행위죠. 다시 125조 제목. 대리권 수요 표시 써 있잖아요. 그게 숙권행위. 그럼 숙권행위는 이무대리. 이무대리니까 125조에는 법정대리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죠? 아까 처음 했잖아요. 이무대리와 법정대리 어울리지 않더라죠? 이무대리는 숙권행위예요. 그래서 125조는 제목에 숙권행위 써 있으니까 법정대리는 125조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이무대리만 125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그럼 나머지 두 개는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이 두 개 표현 대리는 둘 다 적용돼요. 둘 다. 여기만 대리권 수요 표시 있으니까 이것만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뒤집으면 돼요. 이것만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그럼 헛갈리지 않겠죠? 그럼 자 125조 봐보세요. 이제 제3자가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써보시고 제3자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이 대리인, 그러니까 표현 대리인, 가짜 대리인,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행을 표시한 자가 본인은 그 대리권 범인이 행한 그 타인과 그 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가 유효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책임지려면 상대방 항상 이렇게 상소무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표현들이는 다 상대방은 선임무과실입니다. 아셨죠? 아까 상할수 못하잖아. 그러니까 반대 상소무. 그래서 모든 표현대리는 상대방이다 선임무과실해야 표현대리를 다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25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이거 말이 어렵지. 자, 갑이 처음에 X를 팔려고 우리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처음에 나 대신 팔아줘라고 대리권 수여하고 그리고 위임장까지 줬어요. 대리권 수여를 폐지 위임장. 이렇게 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울 질 안 좋은 놈이야. 빨리 가서 이거 거둬와 그랬어요. 그래서 갑이 그 사람 말 듣고 대리권을 철회했습니다. 대리권을 철회했어요. 그래서 을은 이제 현재 대리권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갑이 깜빡 잊고 이걸 안 받아왔네. 이걸 대리권 철회했으면 이거 받아왔어야겠죠. 깜빡 잊고 갑이 안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질 나쁜 놈이 병을 만나서 위임장을 보여줘요. 저 갑한테 위임장 받은 거 맞죠? 저 갑 대리니까 X 사세요라고 해서 X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원래 대리권 없죠? 대리권 없어졌는데 대리행했죠? 이게 무권 대리라 원래 둘 간에 모여야 돼요. 근데 병은 대리권 없다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위임장을 믿었죠? 그러니까 병이 선임무과실이고 이게 내 마음에 들면 원래 무효지만 너가 책임져라고 125조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계약상 이행하는 겁니다. 얘가 왜 이 사실을 몰랐죠? 갑이 이걸 가져갔으면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잘못했으니까 갑이 책임지라 이거죠. 그래서 이 계약 내용대로 갑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125조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뭐 의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반가로 1번 본조 취지 거기는 세모 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대강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 책은 약간 좀 어렵게 써 있어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성립요건 있습니까? 반가로 1번이 대리권 수요 표시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표시요.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매매가 팔으라니까 판 거예요. 그 다음 반가로 3번이 상대방은 선임무과실 그 말이 철회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대리권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요건이에요.
그럼 다시 왼쪽 118페이지. 양가로 2번 성립요건에 반가로 1번 대리권 수요 표시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를 보세요. 대리권 있는 것으로 제3자가 믿을 만한 직함을 자신의 피용자, 종업원인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사용케 하거나 그 사용을 묵인한 것이나 그 다음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 준후에 숙권행위를 철회한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을 뿐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 그랬죠? 특히 아까 동그라미 1번의 첫째 줄. 사실은 대리권 준 바가 없거든요. 근데 누가 내 직함이나 명함을 사용해요. 그럼 사용 못하게 하겠죠? 그냥 가만히 놔버려뒀다. 그럼 상대방들은 대리권 준 걸로 오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이 분명히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우리 타인들에게 저 갑 대리점이에요. 저 갑의 총판점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 막 사용하고 다녀요. 그럼 갑은 야 사용하지 마 그래야겠죠? 근데 내버려뒀대 묵인했대요. 그럼 제3자들은 대리권 준 걸로 알 수 있죠? 이때 125조 표현대리가 승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리권 그런 말 줄 필요가 없어요. 대리권 안 줬더라도 이렇게 대리점, 총판점 이걸 사용한 거 알면 못하게 하겠죠? 그걸 내버려뒀을 때 사고가 터지면 이걸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 두 줄 그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대리권 수요 표시 방법은 위임장과 같은 서면이 아닌 구두라도 무방하죠? 무방하고까지. 그래서 위임장 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다음 페이지. 표시된 대리권 범위 행위입니다. 자, 만일에 이 범위를 넘는 행위한 때는 그럼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125조는 이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돼요. 초월하면 것은 126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판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이제 모든 표현들이 똑같습니다. 모든 표현들이. 뭐든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럼 여기 대리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대리 행위 당시에 대리인의 직접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해야지 표현 대리를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병이 등기를 취득하고 다시 정한테 팔았대요. 근데 이자의 승계인 전득자는 선의 무과실해요. 그럼 정은 갑에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됩니다. 근데 뭐든지 행위 당시 이게 대리행위죠? 이게 대리행위입니까? 이게 대리행위예요. 행위 당시를 기준 판단. 그럼 행위 당시는 병만 있었지 정은 없었죠? 따라서 얘가 선의 무과실일 때 표현들이 주장하는 거지. 얘는 전득자는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들이 주장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게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게 대리행위니까 이 행위 당시 기준. 이때 정이 또 썼어요. 얘만 있었지. 그러니까 이 직접 상대방만 표현들이 정합니다. 승계인은 주장 못해요. 그 말은 대리행위 그 후 사정 고려 안 합니다. 행위 당시 뭐든지. 좀 어려운 말 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행위 당시. 대리행위가 지금 어디 가서 여기 대리행위? 여기 있잖아요. 이 당시만 기준. 그 후 사정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직접 상대방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고 후 사정 고려 안 하니까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정은 없었으니까. 그러죠?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동원해친다.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가 선의 무과실이라며 그가 악의 또는 유과실이라면 그와 다시 거래한 승계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표현 대리도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대리 행위 당시에 있었던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가로 3번 적용범위 1번 법정 대리 있죠? 자, 125조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다음 바로 2번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민법 표현대리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죠? 재산상 법률행위.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 양괄호 4번 효과 있습니까? 효과 그 앞에 이렇게 써주세요. 모든 표현 대리의 효과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125) 126 129조 모든 표현 대리 효과가 똑같아요. 여기서 한꺼번에 대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얘들이 계약한 대로 둘이 이행하는 거죠? 그게 표현 대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효과의 1번 본인과 상대방 있습니까? 예, 동그란 1번이 중요해요. 대리행위 효과 기속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과실상계란 말이 나오거든요.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과실 비율만큼 책임지는 겁니다.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액 액을 산정할 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표현대리는 손해배상하는 겁니까? 표현대리가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하는 거 아니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겁니까? 계약 내용대로 둘이 이행하는 거지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과실상계법리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모든 책임을 져야지 너 과실이 있으니까 깎어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왜 그래요? 손해배상 산정이 아니니까 여기는. 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얘는 등기 넘기고 얘는 돈 주는 겁니다. 손해배상 아니에요. 그래서 자, 동그란 1번 본인은 표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자, 전적인 책임을 동원해집니다.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더라도 가로쳐 보세요. 과실관계 법리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법리를 유추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 말이 과실관계 법리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죠. 적용되면 책임 경감하겠죠. 안 되니까 경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가끔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표현들이 적용 안 된다. 이 차 과목에 중개사법에서는 과실관계 적용된 거 나와요. 2차에서 이건 나온다고요. 과실관계. 개업공예사가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거든요. 근데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같이 책임져요. 거기는 과실관계 나옵니다. 민법은 안 돼요. 민법은. 또 거꾸로 불어서 1, 2차 다 틀리면 안 됩니다. 민법은 안 돼요. 표현대리 과실관계. 중개사법에는 의뢰인에게 손해 있으면 과실관계 적용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친절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틀릴까봐 다른 과목까지 제가 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과실관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중간쯤에 반가로 3번. 본인의 표현들이 주장 써있죠. 그럼 제목 주장 옆에 X. 본인은 마음에 들면 추인하는 거지. 표현들이 누구만 정한다? 상대방이 표현들이 정하는 겁니다. 본인은 추인하면 돼, 추인. 그러죠? 본인이 표현들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본인 있죠? 본인이 그 효력 발생을 원하면, 즉, 유효를 원하면 상대방이 철하기 전에 추인해야 돼요, 추인. 그러는 거지, 표현 대리는 주장 못합니다. 그 밑에 노란색 글씨 있죠? 이제 급할려보세요. 자, 제목 아래. 표현 대리가 생략하여도 본질적으로 무권 대리 동그라미. 무권 대리이며 유권 대리로 전환된 건 아니다.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까지. 항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유권대리만 주장해서 유권대리만. 그럼 법원에서 표현대리 판단해요, 안 해요? 법원에서 당사자가 유권대리만 주장해서 유권대리만. 그럼 법원에서 표현대리 판단합니까? 안 해요. 그건 무권대리니까. 뭐든지 당사자가 주장해야지 법원은 판단합니다. 급할래요. 그래서 유권대리만 주장하면 법원이 표현대리 판단 안 해요. 주장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온 판례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5조를 보셨고 이제 125페이지 와보세요. 125페이지. 노란색 3번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 129조가 있습니까? 거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거 다 보고 126조 본다 그랬어요. 자, 이제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이것도 간단하니까 이 사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갑이라는 금고가 있어요. 새마을 금고. 여기 을이란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동네 병이라는 상인들. 그래서 을이하는 일이 뭐냐면 금고에게 대리권이 받았어요. 무슨 대리권이냐면 자, 상인들이 일하다 보면 은행 업무 시간에 은행을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1억에 입금해줘요. 손으로 통장에 금액 써주고 돈 받아서 1억에 입금하고 그런 겁니다. 그럴 대리권 있어요, 얘가. 그런 오토바이 타는 그런 직원들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돈 받아서 입금하고 손으로 통장 써줘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그런 일 하다가 우리 잘렸어요. 잘려서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겠죠? 우리 잘려서라고 알려야 되는데 갑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럼 잘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선이 무과실입니다. 잘린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열받아서 다시 와서 은행 예금을 받았어요. 갑 대신 왔다고 하면서 은행 예금 받아서 가지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당연히 갑이 책임져야겠죠. 알렸다면 돈 안 줬겠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1억에 돈 준 것은 당신에게 준 거하고 똑같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표현들이에요. 129조. 조문 보세요. 129조. 자,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소멸했다고 주장 못한다죠.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대항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 제3자는 선이 무과실해야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표현대리는 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입니다. 125, 129. 좀 이따 볼 126조도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대리 기본 틀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법조문 아래 양괄호 2번 성립요건이 있습니까? 제3자는 대리행위 후 직접 상대방 동원함이 다 똑같아요. 뭐든지 행위 당시에 직접 상대방만 있었죠. 상대방 하나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양괄호 4번 효과 있습니까? 그럼 앞에서 기술한 125 표현들의 효과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몇 페이지였냐면 그래서 우리가 120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4번 효과 있습니까? 거기 앞에 뭐라 써서요? 모든 표현들이 똑같은 겁니다. 125에서 대표적으로 봤다 그랬죠? 예,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휴식하시고 시험에 제일 중요한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126조를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